1번 집합 A가 이와 같고 202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럴 때 S23, 그러니까 제시문에서 이미 나와 있듯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 중에서 1을 제외한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 S23의 결과를 이용하여 이 집합의 원소에게 쓰려고 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S의 10의 15는 이 S의 A, B의 정의에 따라서 10M 더하기 15N 이와 같은 꼴의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이걸 살짝 오로 묶어줄 생각이 드니까 묶어주면 2M 더하기 3N 이 나와서 이 값은 S23의 원소이지. 그러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S23의 원소, 그러니까 S23의 원소의 5배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아닐까. 살짝 그러니까 이런 집합의 원소야 지금. OX X는 S23, 그러니까 S23의 원소들의 5배들로 이루어진 집합에 이 원소가 지금 포함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의 관찰을 통해서 혹시 S의 10, 15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꼴들로 이루어진 수집합은 바로 이 집합이 아닐까. 그러니까 S23의 모든 각각의 원소들에 5를 곱해서 만든 집합, 그 집합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그 두 개의 집합이 같은 집합일 거다라는 예상하에 그것을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A와 B가 같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A가 B 안에 포함되고 동시에 B도 A 안에 포함된다, 이것을 보일 거고, 그리고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는 어떤 수가 A의 원소이면 그럼 그 수는 반드시 B의 원소가 된다 라는 이 관계가 성립할 때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집합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개의 집합 S10의 15와 S23의 원소들에다가 5를 곱해서 만든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같은 집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여보자고. 이렇게 보여보자고. 그러니까 어떤 수가 S의 10의 15의 원소라면 이면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 수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볍게 먼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S10의 15의 정의에 따라서 U의 원소 M과 N에 대하여 이와 같은 MN에 대해서 A는 10M 더하기 15N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며 따라서 A는 5 곱하기 2M 더하기 3N 이런 꼴로 쓸 수가 있고, 이므로 따라서 2M 더하기 3N이 S23의 원소이기 때문에 A는 원소가 되는 거지. 5배의 X들로 이루어진, 여기서 X가 S23의 원소이고, 따라서 이 집합이 원소가 된다. 그러니까 S23의 원소에다 5를 곱한 꼴로 이루어진 수이기 때문에 S23의 원소에다 5를 곱해서 만든 모든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안에 A가 포함되지. 원소로 들어가고, 따라서 이 집합이 이 집합 안에 포함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 OX X는 S23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또 하나 하면서 A가 이제는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OX 그리고 X는 S23의 원소라 하면, 그럼 역시 적당한 MN이 있어서 N도 역시 U의 원소에 대해서 A가 5 곱하기 X, 그러니까 S의 원소가 MN에 대해서 2M 더하기 3의 꼴로 쓰여지니까 2M 더하기 3의 꼴로 쓰여지는 S의 원소의 5배로 나타내어지는 수이고 A는. 그런데 이 값은 10M 더하기 15N이 되기 때문에 결국 10에다가 U의 원소를 곱하고 15에다가 U의 원소를 곱해서 더한 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런 꼴의 모든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S의 10의 15니까 이 수는 S의 10의 15의 원소가 되지. 따라서 이 집합의 원소는 전부 다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보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집합이 이 집합 안에 포함되는 거지. 따라서 OX X는 S23의 원소, 이 집합은
S 10, 15와 같다 라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 두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집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집합은 같은 집합이지. 그러므로 S 10의 15는 OX들로 이루어진 집합, 여기서 X가 S 23, 이 집합과 같다. 그런데 S의 23이 0, 2, 3, 4, 5, 6 해서 쭉 모든 0을 포함한 1을 제외한 모든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5를 곱해서 만든 이 집합은 따라서 0, 그리고 2에다가 5를 곱한 10, 그 다음에 15, 20, 25, 이와 같은 30, 점점점 이런 모든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고, 따라서 그 집합 S와 AY 교집합은 이것은 결국은 A가 2024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U의 원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수이면서 이 집합에 있는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것은 결국은 0, 10, 15, 20에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2020에서 이제 멈춰야지. 2020까지 이와 같은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고, 그러므로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게 2020이 5 곱하기 404이기 때문에 0에다가 그리고 10부터 여기까지가 403개, 1개 해서 404개, 404이다 라고 그렇게 1번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있겠지. 2번 A 이상의 모든 자연수 X에 대해서 X가 S34의 원소가 된다가 참여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게 그 제시문에 나와 있는 방법을 우리가 그대로 흉내를 내본다면, 제시문에서는 S23이 어떠한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인가를 알기 위해서 2와 3 중에 작은 수 2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의 배수는 전부 다 S의 원소니까 그 나머지 2의 배수 2n 더하기 1꼴로 이루어진 수가 S의 원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S34의 원소가 어떤 수들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3, 4 중에서 작은 수인 3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의 배수는 전부 다 S의 원소가 되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들은 S의 원소인가 아닌가, 그리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수들은 역시 S의 원소인가 아닌가, 그것을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흉내를 내보겠다의 분위기로 간다면 S가 아니고 U의 원소 M에 대하여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U의 원소 M에 대해서 3배의 M 더하기 1 더하기 1, 이 수는 S34의 원소인가를 살짝 확인해 보면 이 값은 3M 더하기 3 더하기 1인 4니까, 그런데 3M 더하기 4는 3M 더하기 4 곱하기 1과 같고, 그래서 S34의 원소가 되는 상황이야. 따라서 S34의 원소이다. 다시 말해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 되는 수 중에서 3 곱하기 0은 안 되고, M이 0, 1, 2, 3, 4니까 3 곱하기 1부터 2, 3, 4, 5 해가지고 그 모든 수들은 전부 다 S34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막 확인한 거고, 그 나머지가 2인 수들 중에서 해보면 이게 1인 경우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3의 M 더하기 2 더하기 2는 어떨까 하고 이것을 살짝 해보니까 이것은 3M 더하기 6 더하기 2니까 8 이렇게 되어서, 역시 8은 3M 더하기 4 곱하기 2이기 때문에 S34의 원소가 되지. 그래서 3에다가 2부터 1은 안 되고 2, 3, 4, 5, 6 이제 그와 같은 수들을 곱하고 2를 더한 수들은 전부 다 S34의 원소가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S34는 따라서 모든 3의 배수들 0을 포함해서 모든 3의 배수들은 전부 다 S의 원소가 되고 있고 S34의 원소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꼴, 그러니까 M은 0, 1, 2, 3, 4니까 M 더하기 1은 1, 2, 3, 4 이건 자연수가 되고, 그러면은 이수, 그러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1인 4부터 4, 7, 10, 13 이와 같은 수들이 역시 전부 다 S의 원소들이니까 그 집합은 S의 부분 집합이 되지. S34의 부분 집합.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꼴의 수, 그러니까 3 곱하기 M 더하기 2, 그러니까 M이 0, 1, 2, 3 그렇게 나가니까 M 더하기 2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야. 그래서 6 더하기 2인 8부터 여기 쓰여지겠지. 8,
그리고 11, 그리고 14, 17 이런 수들 전부 다 S34의 원소가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므로 이 모든 수들이 전부 S34의 원소이기 때문에 0, 그리고 3, 4, 그 다음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모든 수들이 다 나오네 이제. 6, 7, 8, 9, 10, 11, 12, 13, 14, 15에서 모든 자연수 그 이후에 이 모든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이 결국은 S34의 원소가 되지. 여기서 지금 빠진 수가 1과 2와 5가 빠졌는데 일단 1은 절대 S3, 3n 더하기 4n 꼴로 쓸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S34의 원소가 아니고, 여기서 1은 S34의 원소가 아니고, 그리고 2 역시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또한 S34의 원소가 아니야.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 5의 경우에는 S34의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특히 5가 뭐 이렇게 해서 5가 S34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자고. 5가 S34의 원소라고 만약에 가정하면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5를 우리는 3m 더하기 4n 꼴로 쓸 수가 있을 텐데, in m n 유의 원소가 있으며,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m이 0이라면 그러면 이 3n 더하기 4n은 4의 배수가 되니까, 여기서 m이 0이면 3m 더하기 4는 3m 더하기 4n은 4의 배수니까 5가 4의 배수라는 결론이 나오지. 5가 4의 배수가 되어서 모순이고, 또 n이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제는 3의 배수가 돼. 그러니까 5가 3의 배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모순이고, 따라서 m과 n은 모두 0이 아닌 수들이고, 그러면 자연수가 되지. 따라서 m과 n은 모두 자연수고, 그러므로 3m 더하기 4n은 최소한 7보다는 크거나 같지. 따라서 5가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모순이 나오네. 그래서 어느 경우나 전부 다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5는 이런 가정을 했더니 모순이 나오기 때문에 5는 절대 S34의 원소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서 결국은 이 S34라고 하는 이 집합은 어떤 수부터 그 모든 자연수가 그 집합의 원소가 되는가에 대한 그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6부터 모든 자연수가 다 S의 원소가 된다. 5는 S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은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내면 되겠지. 3번인데 어떤 양의 7의 배수, 그러니까 자연수의 7의 배수가 S2B의 원소가 아니다 가 거짓이 되도록, 그 말은 모든 7의 배수인 자연수가 S2B의 원소가 되도록 그 얘기지. S2B의 원소가 아닌 7의 배수가 없도록 하는 2보다 큰 자연수 B를 모두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 S2B라고 하는 집합, 우리가 찾는 그 자연수 B는, 그 자연수 B에 대해서는 S2B라는 이 집합이 모든 양의 7의 배수를 전부 다 원소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양의 7의 배수가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0보다 큰 7의 배수가 전부 S2B의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B가 어떤 값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지금 이 문제는 그래서 그 물음에 대해서 2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이제 따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B가 3일 때부터 차근차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B가 3이면 이렇게 가보자고. B가 3이면 그럼 S2B는 S2, 3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제시문에 이미 구해져 있기 때문에 0, 2, 3, 4, 점점점 이므로 모든 양의 7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B가 될 수가 있지. 따라서 B는 3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일단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B는 3일 수 있는 거야. 그럼 B가 4일 수 있는가 라고, B가 4이면 그러면 S22, 그러니까 S24, 이 집합은 원소가 2n 더하기 4n이라서 당장 짝수들만 더하는 것이라 짝수들만 원소로 가는 집합이라서 홀수에 해당하는 7은 이 집합이 원소가 될 수 없겠지. 그래서 우리가 찾는 집합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써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집합의 원소는, 모든 원소는 전부 다 2m 더하기 4n 꼴의 수이므로 따라서 2의 배수가 된다. 그런데 7은 2의 배수가 아니니까 따라서 7은 S 2, 4의 원소가 아니다. 따라서 이 명제가 이 집합에 대해서는 S24라는 집합에 대해서는 참이 되지. 그러므로 거짓이 되도록 하는 B를 찾고 있으니까 B는 4가 될 수 없다 라고 B의 값을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찾아냈고, 그리고 B가 5라고 한다면 라고 이제 가보자고. B가 5이면 S22는 S25가 되는 건데, 당장 2 더하기 5가 7이니까 인 경우 2 더하기 5가 7이 2 더하기 5인데 2 더하기 5는 S25의 원소이고 S25의 원소이므로 모든 7의 배수, 그러니까 7에다가 어떤 임의의 자연수 n을 곱한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7n 이 수는, 그럼 그때 2 더하기 5 곱하기 n이기 때문에 2n 더하기 5n 이런 꼴의 수이고, 따라서 n은 자연수고 n은 결국 유의 원소라서 이 값은 S25의 원소가 되겠네. 이건 필요 없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가면 되겠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7 곱하기 1, 7 곱하기 2, 7 곱하기 3 그런 모든 수들은 7이 2 더하기 5이기 때문에 2 더하기 5n 따라서 2n 더하기 5n이고, 그러므로 S25의 원소가 된다. 이다. 따라서 모든 양의 7의 배수는 전부 S25의 원소이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 7의 배수 중에서 원소가 아닌 수가 있다라는 이 명제가 거짓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집합이 맞네. 그러므로 B는 5일 수 있다. 그 다음에 B가 6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S2B는 다시 S26이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S24의 경우하고 같은 경우가 되지. 짝수들만 원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7은 원소가 될 수가 없겠네. 역시 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2m 더하기 6n 꼴의 수이므로 전부 2의 배수이지. 따라서 7은 S26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합이지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합이 아니지. 이 명제가 참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합이 돼. 따라서 B는 6이 아니다. 그리고 B가 7이면 거의 온 것 같아. 그럼 그때 S2B는 S27이 되는데, 에서 당연하게 7에다가 의미 아닌 정수를 곱한 값은 전부 S27의 원소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7n은 당연하게 S27의 원소가 되지. 그러므로 B는 7일 수 있다. 가능한 B가 현재 3이 나왔고, 그리고 5도 가능하고 7도 가능하다. 그렇게 세 개의 수를 우리가 찾아냈고, 그 다음에 B가 8 이상이면, B가 8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이면, 그러면 그 집합은 7을 원소로 가질 수가 없겠지. 그러니까 S2B 이 집합의 모든 원소는
EM 더하기 BN 꼴의 수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n이 1 이상의 수라고 한다면 n이 1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라면 여기에서 n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그럼 EM 더하기 BN은 B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지. 근데 B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면 EM 더하기 BN은 B보다 크거나 같은데 B가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러니까 EM 더하기 BN은 8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돼. 따라서 EM 더하기 BN은 결코 7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꼴의 수가 원소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n의 값은 0, 1, 2, 3, 4 이런 수니까 특별히 0이 아니고 1, 2, 3, 4 이런 수라고 한다면 1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럼 이 값 자체가 b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어서 근데 b가 8보다 크니까 결코 7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경우가 n이 0인 경우인데 또한 n이 0이면 그러면 em 더하기 bn 이 수는 그냥 em이 되어서 임으로 짝수가 되는 거지. 2의 배수가 돼. 그래서 그 값은 7이 될 수가 없지. em 더하기 bn은 7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경우를 다 얘기한 건데 이 n의 수는 0 아니면 1, 2, 3, 4, 5, 6 이와 같은 수들이니까 그 1, 2, 3, 4, 5, 6과 같은 자연수인 경우에도 이 값은 7이 될 수 없고 0인 경우에도 7이 될 수 없다. 따라서 em 더하기 bn은 결코 7이 될 수 없는 거지. 즉 7은 S, E, B의 원소가 절대 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7의 2이라고 그 S의 2이라고 하는 이 집합은 어떤 양의 7의 배수가 그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라는 이 명제가 참이 되는 집합이지 거짓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집합은 아니지. 그러므로 따라서 B는 8보다 크거나 같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네. 일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이제 답이 거짓이 되도록 하는 이보다 큰 자연수 B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가능한 모든 B는 B의 값은 3과 5와 7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지. 2다. 2번 제시문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제시문 나가 집합 X에는 n 이하의 자연수들의 집합이고 그리고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xn인 함수 f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는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의 fx가 fx다 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1번 특별히 xn이 xn 말 그대로 1부터 n까지의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인데 그 xn에서 xn으로 가는 이 함수 f가 그 조건 f의 fx가 fx다 라는 그 조건을 만족하면 f의 치역이 이 집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 치역도 집합이기 때문에 치역은 함수값들로 이루어진 집합이지 fx들로 이루어진 집합. 그런데 x가 정의역 x 안에 xn의 원소이고 그리고 당연히 지금 fx는 공역에 있는 원소고 공역 또한 xn이니까 여기서 fx도 xn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치역이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 집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시오. 그러니까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이고 그 1의 1번에 나와 있는 문제하고 이제 비슷한 방식으로 두 개의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집합이 이 집합 안에 먼저 포함이 된다. 이걸 먼저 보일 거지. 그래서 여기 어떤 원소가 A라는 원소가 이 치역의 원소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x가 xn의 원소. 이게 치역이니까. 그러니까 a가 fx 그 이 치역의 원소라고 한다면 얘이면 그러면 a는 일단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이 치역의 원소이면 a는 기본적으로 xn의 원소이고 그리고 그 a는 fx 꼴로 쓰여지는 수가 되는 거지. 여기서 x는 어떤 xn의 원소이고 이다. 그런데 그때 이 a가 이 집합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거니까. 근데 a가 지금 fx가 되는데 근데 이 함수 fx가 f의 fx가
여기서 f의 fx가 fx이므로 조건에 의해 라고 이제 이 조건을 살짝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fx가 지금 a이기 때문에 fx에다가 a를 대입해서 fa는 a다 라는 식이 성립하네 이고, 그리고 a는 x의 n의 원소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 라고 하는 것이 끌려 나오고 이므로 이다. 따라서 이 a는 fa는 a다 라는 식을 만족하는 수이고, 그 fx는 x다 라는 식을 만족하는 xn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가 되겠지. 따라서 a는 원소이다. xn의 원소이면서 fx는 x다 라는 등식을 만족하는 수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따라서 a는 이 집합의 원소가 되고, 그러므로 이 집합의 원소는 이 집합의 원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끌어냈기 때문에 이 두 집합은 그렇게 포함이 된다. 치역에 따라서 포함된다. 그 집합 안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먼저 보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A가 이 집합의 원소라면 에서 시작을 하자고. fx가 x다를 만족하는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이면, 그럼 당연히 A는 이 xn의 원소이면서 이 등식을 만족하는 수니까, 그러니까 A는 xn의 원소이면서 동시에 이 등식을 만족하는 수가 되고, 그럼 그 수가 이 치역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데, 따라서 A는 xn의 원소 A의 함수값과 같은 거지. fa, 즉 A의 함수값이지. A는 이 문장이 좀 이상하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면, 이므로, 그럼 그 A가 바로 함수값이다 라는 것 때문에 바로 그냥 치역의 원소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A는 FA인데 FA가 바로 FX들로 이루어진 집합의 원소이니까 X가 XN의 원소, 이 FX들로 이루어진 집합 안에 FA가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 FA가 그런데 A니까 이다. 따라서 A가 이 집합의 원소다 라고 가정을 했더니 A는 다시 그 집합의 원소가 되고 있지. 그러므로 X, XN, FX는 X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치역의 부분 집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서로가 서로에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따라서 그 두 집합은 같은 거지. 그러므로 치역 fx, x는 xn의 원소다. 이 집합은 우리에게 주어진 집합 fx가 x다. 이 집합에 하고 같은 집합이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증명을 한 거야. 그리고 2번,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 x3에서 x3으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1번에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는 그 치역이, 함수값들의 집합이 집합의 원소에 대해서는 fx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fx는 x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니까 치역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기준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자고. 그러니까 이 함수 f를 f의 치역을 집합 y라 하면 뭐 이렇게 가자고. 그러면 그 y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최대 세 개일 수도 있으니까, y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에 함수 f가 모두 몇 개나 있을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해서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따지면 될 것 같아. 근데 y 원소가 한 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경우, 그러면 그 치역은 1이거나 또는 2이거나 또는 3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며 또는 이란 말을 써줘야겠네. 또는 y가 1일 때 이면
그러면 모든 함수 값이 다 치역이 1밖에 없으니까 모든 함수 값이 다 1이 된다는 얘기고, F1은 F1도 1이고 F2도 1이고 F3도 1이고 이며, 이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니까 F의 F1 이 값이 F1이 1이기 때문에 이건 F1이 되고, 또 F의 F2 이 값은 F2가 1이니까 역시 F1이 되는데, 그런데 F1과 F2가 F3이 모두 1로 같은 거지. 이건 다시 F2랑 같네. 또 F3 이 값은 F3이 1이니까 이 값이 1이라서 F1이 되는데, 근데 역시 F1은 F3과 1로서 같은 거지. 이건 다시 F3과 같네. 이므로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된다. 조건을 만족한다. y가 2인 경우하고 y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2인 경우와 y가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가 되는 함수가 모두 1로 간다, 모두 2로 간다, 모두 3으로 간다 해서 그렇게 세 개가 만들어진 거야. 따라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f의 개수는 3이다 라고 그렇게 구했고, 그 다음에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경우, 그러면 y는 1, 2 또는 1, 3 또는 2, 3일 테니까 이며, 특히 y가 1, 2인 경우에 문제 1번에 의해서 문제 1의 결과에 의해 치역의 원소는 전부 다 2등식을 만족하는 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번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y가 1과 2이면, 치역이 1과 2이면 그러면 f1이 1이 돼야 되고, 그리고 f2가 2가 돼야 되지. 이며 여기서 f3은 치역 1과 2니까 1 또는 2이지. f3은 1 또는 f3은 2이다. 근데 F3이 1인 경우하고 F3이 2인 경우, 이 각각의 경우가 모두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인가,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에서 F3이 1인 경우, F의 F1은 F의 F1이 1이니까 조건을 만족하고 1을 대입할 때, F의 F2는 F2가 2니까 따라서 F2라서 조건을 만족하고, F의 F3은 F3이 1인 F1과 같은데, 그런데 F1이 다시 1이고 1이 다시 F3이니까 이 값은 F3이지.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 그리고 F3이 2인 경우도 마저 좀 해봐야지. 또한 F3이 2인 경우, 그럼 역시 F3이 2인 경우에도 조건을 만족하는가까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FF1 여전히 F1은 1이니까 F의 F2 역시 F2가 2니까, 그리고 FF3 근데 F3이 지금 2라고 났는데 F2라서 2가 되는데, 근데 F2가 2이고 다시 그 값이 F3과 같으니까 이건 F3하고 똑같지. 따라서 역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ny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가 되는 경우는, y가 1과 2인 경우, 1과 3인 경우, 2와 3인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y가 1과 2인 경우에 f3이 1이냐 2냐에 의해서 두 가지가 나오지. 따라서 y가 1과 2인 f는 두 개가 있으며, y가 2와 3 또는 1과 3인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각각이 두 개씩이 생겨서
y가 2와 3인 경우 또는 y가 1과 3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f가 두 개씩 있으니까, 따라서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인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는 두 개 더하기 두 개 더하기 두 개인 총 6개가 있겠네. 그래서 ny가 2인 함수는 6개가 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ny가 3인 경우, 그 다시 1의 결과에 의해서 ny가 3인 경우는 y가 1, 2, 3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1의 결과에 의해서 이때는 f1이 1이고 f2가 2이고 f3이 3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때 이 함수가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건 역시 우리가 살짝 확인을 해주면 f1이 1이니까 f1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고, f2가 역시 f2가 2니까 f2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f의 f3이 역시 3이니까 f3이다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므로 조건을 만족한다. 따라서 그렇게 함수 하나가 또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하나가 또 찾아진 거지. ny가 3인데, 따라서 ny가 3인 f는 한 개 있다. 이게 다니까.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세 개 있으니까.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는 모두 3개, 그리고 6개, 그리고 1개, 그래서 총 10개, 10개가 있다. 10개이다. x50을 구하시오. 지금 재심은 가를 읽고, 가를 잘 읽으면 100점을 처음에 가지고, 지금 장투라는 사람이 100점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점수를 내걸고 게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면이 나오면 2배가 되고, 뒷면이 나오면 내건 점수의 절반을 잃어서 절반이 되고, 2배가 되고, 절반이 되고, 그와 같은 게임에서 실제로 50번 게임 했더니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와 같이 나와서 이런 규칙적으로 이렇게 끝까지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100점을 가지고 시작한 장투는 50번의 이 게임을 모두 마친 후에 모두 몇 점을 최종적으로 가지게 되었는가, 되는가, 이제 그 문제이지. x50이라고 하는 수는. 그러니까 이 장투는 100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 첫 게임에서 앞면이 나와서 이겼네. 그러니까 따라서 첫 게임을 한 다음에 x1 그 값은 직전에 100점을 가지고 있었고 100점을 모두 내걸어서 2배가 되었지. 200이 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게임을 200점을 모두 내걸고 다시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졌어. 그러니까 절반이 돼.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인 100이 되고, 다시 세 번째 또 가지고 있는 모든 점수를 내걸고 또 경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겼어. 그러니까 2 곱하기 100인 200이 되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모든 점수를 내걸고 경기를 했는데 졌어.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00인 100이 되고, 점점점. 따라서 하면서 이쯤에서 x50으로 일반화 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n쪽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 이제 살짝 고민스러운데, 안전하게 그냥 가겠다 싶으면 이 n에 관한 귀납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하게 한번 가본다면, 따라서 x2n, x 이게 홀수? 짝수? 그러니까 x2n은, 그러니까 2n번째 그 값은 그 직전에 있는 점수에다가 매번 2n번째는 지거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직전에 있는 점수 x2n 빼기 1, 이만큼의 점수로 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x2n 더하기 1, 이 점수는 2n번째는 또 2n 더하기 1번째 홀수번째에서는 이기니까 2n번째 점수의 2배가 되겠지. 따라서는 지우고, 임으로 이렇게. 이걸 어떻게 그냥 갈까? 따라서
x50. x50은 지금 이 표현대로 한번 구해본다면 x49분의 x50 곱하기 x48분의 x49 곱하기 x47분의 x48 이렇게 곱하기 x1분의 x2까지. 그런데 x49분의 x50이 x 홀수분의 x 짝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이 값이 x 짝수분의 x 홀수가 2니까 2분의 1, 2.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x1, x2 하면 x 홀수분의 x 짝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x1을 곱해야 그래야 다 지워지면서 x50이 되는 거지. 곱하기 x1. 그런데 x1이 200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총 x1부터 x49까지 모두 49개 항 중에 처음과 끝이 2분의 1인데 2분의 1이 한 개 더 많은 거지. 그러니까 2분의 1에 25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2에 24제곱 곱하기 x1. x1이 200. 2 곱하기 100. 따라서 2분의 1에 25제곱 곱하기 2에 25제곱 곱하기 100. 100이다. 이렇게. 이게 지금 두 가지 풀이를 그만 만들고 만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해도 되고, 첫 번째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갈 것인지,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풀이인데, 지금 문제의 분위기상 두 번째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추론해도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마찬가지로 홀수일 때 200이고 짝수일 때 100이니까 따라서 x50 짝수일 때는 100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귀납적인 표현을 만들어서 풀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2번 수열yn에 대해서 이 각각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yn은 제시문을 보면 세넌이라는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100점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점수의 50%는 절반은 가만히 가지고 있고 나머지 절반만 거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얻게 되는 n번 경기를 한 다음에 얻게 되는 점수를 yn이라고 할 때 이 값들을 구하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당장 y2에는 그 2n번째에서는 지금 같은 경기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지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 세노도 역시 지게 경기에서 져서 그 다음 y2n이 결정이 되는데, 그 전에 y2n 빼기 1이라고 하는 점수를 가지고 있고, 그 점수의 2분의 1은 그 경기에 내걸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대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점수가 돼. y의 2n 빼기 1. 그리고 나머지 2n 빼기 1점을 2분의 1에 y의 2n 빼기 1, 이만큼의 점수를 내걸었는데 그만 지는 거지. 그래서 이 점수의 절반을 잃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고, 따라서 2분의 1 그리고 4분의 1 하니까 4분의 3 곱하기 y 2n 빼기 1,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따라서 y 2n 빼기 1분의 y 2n, 그 b가 4분의 3이다 라고 결정이 되겠지. 이렇게 아마 식을 만들라라는 얘기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y 2n 더하기 1, y 2n 더하기 1, 그러니까 2n 더하기 1번째 경기를 한 다음에 가지게 되는 점수는 2n번째 가지고 있는 점수의 절반은 경기에 내걸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분의 1 y의 2n번째 y 2n번째 가지고 있는 점수의 2분의 1을 경기에 내걸어서 그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지.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1인 2분의 3 이렇게 되겠네. 2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y2n분의 y2n 더하기 1, 이 값은 2분의 3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렇게 2번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주면 되고, 3번에 y50을 구하라. 그렇다면 지금 x50을 구한 이 과정을 이제서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문제는 1번은 그냥 이렇게 풀라라고, 편하게 풀라라고 내 문제라고 확실하게 보여지네. 3번에 y50을 구해봐. 이 식을 이용해서 이제 y50을 구하라는 얘기죠. 구해보면
y50은 우리가 그 각각의 항들 간의 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비들로 y50을 나타내주면 이 값은 y50을 y49로 나눠준 값에다가 y49를 y48로 나눠준 값, 역시 y48을 y47로 나눈 값, 이런 값들을 쭉 곱한 거지. 그래서 y2를 y1로 나눠준 곱하기 y1, 이게 y50이고, 근데 y49분의 y50은 y 홀수분의 y 짝수가 4분의 3이다 라고 이번에서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이 값은 4분의 3, 그리고 y 짝수분의 y 홀수는 2분의 3이다 라고 구했어. 그러니까 이 값은 2분의 3, 다시 4분의 3, 또 2분의 3, 점점점. 그래서 y 홀수 y 짝수 하면 4분의 3이 되고, y1은 여기다 y1 일단 써주고, 그러면 4분의 3이 이게 총 49개인데 그 중에 4분의 3이 한 개 더 많으니까 4분의 3이 25개 곱해지고 2분의 3이 24개 곱해지고 거기다가 y1. 여기서 이제 y1을 살짝 우리가 구해주면 y1은 처음에 100점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거든. 근데 세너는 100점 중에 50점은 경기에 내걸지 않고 나머지 50점을 경기에 내걸었기 때문에 y1은 그래서 이겨서 그 점수가 2배가 돼가지고 150이 되는 거지. 그것을 2분의 3이라고 하는 이 값을 생각을 하면 150은 2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따라서 y50을 우리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 y1을 2분의 3 곱하기 100으로 바꿔주면 4분의 3의 25제곱 곱하기 2분의 3의 이가 y1, 그러니까 2분의 3이 하나 더 곱해지니까 25제곱 곱하기 100. 따라서 25제곱을 묶어주면 8분의 9가 되지. 그러니까 8분의 9 곱하기 8분의 9에 25제곱 곱하기 100. 이만큼. 그러니까 세노는 장투보다 절반을 내걸고 계속 경기를 진행했더니 오히려 더 많아, 점수가 더 높아졌네. 그런 재밌는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아주가 100점을 가지고 장투와 세논이 참가한 50번의 동전 던지기 게임, 그 같은 게임을 참가하는데, 그런데 매 게임마다 1의 과정에서 1의 과정, 여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시한다, 이렇게 동전을 던지기 전에. 이게 이제 1의 과정이고, 이 1의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점수의 알파를 곱한 값을 제시한다고 한다. 세너는 자신이 가진 점수의 2분의 1을 곱한 값을 제시했고, 장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점수의 1을 곱한 값을 제시했지. 그러니까 알파가 1인 경우가 장투고 알파가 2분의 1인 경우가 세넌인데, 그 아주는 그냥 어떤 값 알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똑같은 경기를 했을 때 50회의 경기 후 아주의 점수가 최대가 되는 알파를 구하라 라고. 그럼 이제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나가면 될 것 같아. n번의 게임 후 아주가 지니게 되는 점수를 뭐 an 이라 하면 이렇게 이제 가자고. 그러면 이제 이와 비슷한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 2번과 3번의 과정을 그대로 밟아주자고. 그러면 A2에는 아주도 역시 같은 게임 결과를 가지고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 A2에는 그 2n번째 경기에서는 졌어. A2n 빼기 1에 아주는 알파만을 제시했고, 그러니까 알파의 A2n 빼기 1 이만큼의 점수를 제시했고, 그 점수의 절반을 잃어서 남게 되는 점수는 이만큼이 되고, 그리고 제시하지 않은 점수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 1 빼기 알파의 A2n 빼기 1. 그래서 A2n은 A2n 빼기 1에다가 1 빼기 알파 더하기 2분의 1 알파를 곱한 1 빼기 2분의 1 알파 이렇게 되겠네. A2n 빼기 1,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고, 그리고 A2n 더하기 1은 2n 더하기 1번째 경기는 이기니까 그 직전에 가지게 된 점수의 알파에 해당하는 점수를 내걸어서 이겨서 2배가 되는 거지. 그리고 1 빼기 알파에 해당하는 점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더한 게 A2n 더하기 1이고, 이것은 A2n으로 묶어주면 결국 1 더하기 알파가 곱해지는 1 더하기 알파의
AEN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네. 따라서 A50을 우리가 알고 싶은 상황이고 A50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A50을 A49로 나눠준 그리고 A49를 A48로 나눠준 뭐 이런 거지. 점점점 A2를 A1로 나눠준 곱하기 A1. 그런데 A49분의 A50이 A 홀수분의 A 짝수가 1 빼기 2분의 1 알파니까 그리고 A 짝수분의 A 홀수는 1 더하기 알파고 그러니까 1 빼기 2분의 1 알파가 한 번 더 곱해지니까 이 식은 결국 1 빼기 2분의 1 알파의 25제곱 에다가 1 더하기 알파의 24제곱 곱하기 A1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A1은 마찬가지로 100점을 가지고 시작하니까 알파 100점의 알파에 해당하는 100 알파의 점수를 내걸고 첫 경기를 치러서 2배가 되지. 그리고 1 빼기 알파 곱하기 100에 해당하는 점수는 내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래서 A1 첫 번째 경기를 치른 다음에 가지고 있게 되는 점수는 이 점수가 없고 이걸 100으로 묶어주면 결국 1 빼기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1 더하기 알파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A50은 A1 자리에 이 값을 집어넣어주면 결국 1 빼기 2분의 1 알파의 2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알파의 25제곱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네. 이게 25제곱으로 묶여져 가지고 1 빼기 2분의 1 알파랑 1 더하기 알파를 곱한 그러면 그게 전개가 되어서 1 더하기 2분의 1 알파 빼기 2분의 1 알파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의 25제곱 곱하기 100. 그래서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그러면 알파가 어떤 값이어야 되는가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A의 50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서 A의 50이 최대가 되려면 1 더하기 2분의 1 알파 빼기 2분의 1 알파 제곱이 최대가 되어야 한다 하며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언제 최대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따져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일종의 함수로 봐서 미분해가지고 이때 최대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아니면 완전제곱식 2차식이니까 완전제곱식을 활용해서 이때 최대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완전제곱식으로 가보자.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여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완전제곱식으로 되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쓰면 되지. 마이너스 8분의 1을 쓴 거니까 없애려면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1에서 플러스 8분의 9라고 써주면 되겠네. 여기까지 쓸 수가 있고 따라서 이 값은 8분의 9 빼기 2분의 1 곱하기 알파 빼기 1의 2분의 1의 완전제곱식 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빼는 값이 최소가 돼야지. 그러니까 알파가 2분의 1이 돼야 되겠네. 알파가 2분의 1일 때 최대이다. 이번 제시문 관화를 읽고 아래의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하여 50원의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에 대한 셰넌의 실제 게임당 평균 수익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 제시문을 보게 되면 실제 수익률이 이 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그렇게 식이 딱 나와 있으니까 이 식을 활용해서 그 수익률 R 아래 값을 구하라 이제 그 얘기니까 그냥 이 식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제시문에 의해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실제 수익률 R에 대해서 그 식이 성립한다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식이 A가 원금이야. 원금. 그러니까 셰넌에게는 100점이지. 1 더하기 R이고 그리고 N이 N년 후 그러니까 몇 번 경기를 치렀냐 이제 그거고 여기서는 경기 횟수니까 50번 경기를 치렀으니까 50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AN은 50번 경기를 치른 후에 점수 50번 경기를 치른 후에 점수인 Y 50이 여기 들어간대. 그걸 그대로 써주면 될 것 같아. 수익률에 대해 100 곱하기 1 더하기 R의 50제곱은 Y50 그게 8분의 9의 25제곱 곱하기 100이었어.
0이 성립한다. 여기서 이제 그 아래 값을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구하라 이제 그 얘기니까 잘 한번 풀어보자고. 100 지워지고 따라서 1 더하기 R의 50제곱이 8분의 9의 25제곱이니까 양면에 로그 씌워야 되는 분위기지. 로그를 씌워서 50 로그 1 더하기 R의 값은 25 곱하기 로그 8분의 9 그러니까 로그 9 빼기 로그 8. 따라서 로그의 1 더하기 R은 50분의 25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3 빼기 3 로그 2. 이 계산을 이제 잘 한번 해보자고. 근데 2 로그 3이 0.4771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그 저값의 2배인 0.9542 빼기 로그 2가 0.3010이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저값의 3배 0.9030. 따라서 0.9542에서 0.9030을 빼주면 0.0512 이렇게 되겠네요. 그 값의 반. 따라서 0.0256 이와 같이 되고 따라서 로그 1 더하기 R의 값이 이 값이다 라고 우리가 구한 거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표를 이용해서 이제 1 더하기 R 구해야 되는데 0.0256에 해당하는 값이 어딨나 하고 봤는데 없어. 그 값은. 그런데 그 값보다 작은 값이 여기 있지. 그 값보다 큰 값이 있고. 따라서 우리는 로그 1 더하기 R의 값은 직접 구할 순 없더라도 그 값을 포함하는 범위는 구할 수 있겠다. 이 값은. 따라서 0.0256보다 0.0294가 더 크니까 이 값이 로그 1.07 그렇게 읽는 거지. 이 로그 표는 로그 1.07보다는 작은 값이고, 그리고 0.0256은 이 값, 그러니까 로그 1.06보다는 큰 값이지. 따라서 1 더하기 R의 값이 1.07과 1.06 사이에 있는 값이고, 그러므로 R의 값은 0.07과 0.06 사이에 있는 값이네. 따라서 R의 값은 0.06 무엇 이와 같은 수인데, 그런데 평균 수익률을 구할 때 게임당 평균 수익률의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부터는 버린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 둘 여기서부터는 버리는 거지. 따라서 R은 0.06이다. 이걸 버렸다라는 말을 좀 써주면, 아니야, 이 값이다 에서 소수점 이하 세 번째 자리부터 버리면 R은 이 값이 된다. 2다.